많은 분들이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을 수용하는 기관 하면 가장 먼저 소년원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범죄 소년을 수용하는 기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년분류심사원, 두 번째 소년원, 세 번째로 소년교도소가 있는데요. 각 기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수용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죄질에 따라 형사법원 혹은 가정법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형사재판으로 가게 되고, 형사처벌까지는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년재판에서 소년은 합당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법정에서 판사가 소년을 마주하는 시간은 아주 짧기 때문에 소년의 가정 환경, 범죄 성향, 재범 가능성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행하기 위해 소년을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곳이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인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대부분 3주에서 4주 정도지만 판사의 결정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으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고 분류심사를 통해 비행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도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소년을 교화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심리치료와 인성교육, 비행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죠. 그렇다면 분류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분류심사는 법원 심리의 기준 7, 8일 전에 이루어지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먼저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후 소년의 개인신상과 가족관계, 생활기록부 등을 조사해 소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게 되죠. 심리검사를 통해 지능과 적성, 성격 등을 검사하고 정신의학적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또한 위탁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태도로 교육과 상담에 임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며 소년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재범의 우려가 없는지 등을 관찰합니다. 분류심사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와의 상담을 진행하며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비행 위험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모든 평가가 끝나면 처분 의견을 담은 분류심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분류심사서는 법원에 통보되고 판사는 분류심사서를 충분히 참고하여 심리에 반영되게 됩니다. 소년이 받게 되는 보호처분은 총 10호까지 있는데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처분도 엄중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8호, 9호,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소년원인데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재판 중에 소년을 일시적으로 수감하는 시설이었다면 소년원은 재판의 결과로서 소년을 수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원은 소년을 보호하고 교정교육을 진행하는 법무부 소속의 특수교육기관인데요. 소년원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기관이 바로 소년교도소입니다. 소년교도소는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통해 내려진 형을 집행하기 위해 수용되는 곳인데요. 그러므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 송치될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세 기관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해 있는 동안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일 텐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학교 수업 일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 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호자나 학생은 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려 수업 일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사례와 함께 알아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